최근에 대대장을 하고 있는 동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항고장은 넣어두라는 얘기로 한 1시간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요지는 그거였어요. 항고장 접수일이 30일인데 넘어가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징계 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모른다. 항고장을 우선 접수해 두고 나중에 취하해도 된다. 항고심사위는 출석 안 해도 되고 항고한다고 해서 징계벌이 더 높아질 일은 없다. 믿져야 본전이다. 지휘관이 괘씸하지 않는다. 난생 처음 받아본 징계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부대를 위해서 노력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 하는 배신감, 모멸감,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군에 헌신한 그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징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해서 억울함을 밝히시면 돼요. 실제로 징계를 받고 항고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민원이나 부대 내 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항고위원회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사건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럼 지금부터 항고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항고장 양식은 아래 고정 댓글에 게시를 해두겠습니다. 만약 지금 부대 안에 계시다면 인트라넷을 켜보세요. 국방부 홈페이지나 각군 본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보면 법령, 훈령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이라고 검색하면 훈령이 나옵니다. 좌측에 별표 서식을 클릭하면 별지 19에 항고서라고 있어요. 이걸 HWP 파일로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기본 정보를 작성을 해요. 소속, 계급, 군번, 성명을 작성합니다. 양식이 설령 조금 틀리게 작성이 되더라도 나중에 담당자가 연락 와서 고칠 부분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전혀 고민하실 것이 없어요. 징계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징계 받으신 징계 처분장을 옆에 놓고 보세요. 처분장 우상단에 보면 날짜가 있죠. 항고장의 몇 년, 몇 월, 며칠 그 부분에 처분서 그 날짜를 채워서 쓰세요. 그리고 징계 처분장에서 징계 종류, 견책, 근신, 감봉 매더를 확인을 하고 그걸 그대로 항고장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1월 6일 감봉 상몰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함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절반은 끝난 겁니다. 네 번째 단계예요. 항고 이유를 쓸 겁니다. 1번 항고 이유란에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기재를 하세요. 왜냐면 항고는 최소 1개월에서 길면 10개월가량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항고장은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하죠. 기한이 정해진 걸 넘겨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다툴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고장은 일단 이렇게 제출을 해두고 나중에 항고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차분하게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항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징계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중에 제출하겠다라는 것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2번 요망사항란에는 원징계 취소라고 적습니다. 그 밑에 본인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을 하시고 제출할 곳을 기재하는데 만약 이 징계가 대대나 여단에서 받았던 것이면 사단으로, 사단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군단으로, 육직부대에서 징계를 받으셨다면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항고서 작성은 끝났고 징계 처분장 사본만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5단계 제출입니다. 이 서류를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해서 항고심사제대 법무실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징계를 한 그 제대의 법무실이 아니라 항고심사 제대의 법무실입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세요. 항고장을 작성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제출을 해두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